눈이 침침하고 손발이 저린데 이거 혹시 당뇨 때문일까요? 나이 들어 그런 건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자주 피곤하고 밥을 먹고 나서도 기운이 없으신가요? 시야가 흐릿해져서 운전이 불편하거나 발에 생긴 상처가 잘 낫지 않아서 걱정되신 적은요? 이런 증상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뇨를 진단받으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수치만 잘 관리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당뇨는 단순한 수치의 병이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혈관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병입니다. 특히 눈과 발, 신장, 심장, 뇌에 영향을 주는 합병증은 초기 증상이 미미해서 놓치기 쉬운 데다가 한번 진행되면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게 무서운 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래서 실명, 절단, 투석 같은 심각한 상황이 돼서야 그때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을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체크해보고 합병증을 미리 알아차려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30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쉽게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실천 가능한 건강한 정보들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 자가진단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이 높아지는 병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우리 몸속에서 아주 조용하게 문제가 쌓이고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당뇨 합병증은 눈과 발, 신장, 심장, 뇌까지 우리 몸의 중요한 기관들을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합병증들이 초기에는 별 증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겠지,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지나치다가 뒤늦게 큰 병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도록 자가진단 질문을 준비해 봤어요. 최근 한 달 사이에 아래 증상들 중에서 몇 가지나 경험하셨는지 함께 점검해 보세요. 당뇨 합병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최근 한 달 기준입니다. 1. 눈이 침침하고 자주 피곤해요. 2. 밤에 운전이 불편하고 사물이 번져 보여요. 3.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진 느낌이 들어요. 4. 발에 상처가 나면 낫는데 오래 걸려요. 5. 뜨거운 물을 만져도 잘 못 느껴요. 6. 소변을 자주 보거나 거품이 많아졌어요. 7. 밥을 먹고 나서도 무기력하고 피곤해요. 8. 가슴이 조이거나 숨이 차는 느낌이 있었어요. 9. 최근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고 자주 깜빡해요. 10. 피부가 가렵고 상처가 자주 나요. 11.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식욕이 없어요. 12. 자다가 다리에 쥐가 자주 나요. 이제 체크한 개수를 세어볼까요? 3개 미만 체크하신 분들은 아직 합병증 위험이 크진 않지만 몸속에서 조용히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할 최고의 시기, 즉 골든타임입니다. 4개에서 7개 체크하신 분들은 눈이나 발, 신경, 신장 등 몸 안의 기관들이 은근히 손상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안에서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뜻이죠. 이럴 땐 반드시 식습관과 수면, 운동 습관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8개 이상 체크하신 분들은
이미 눈이 흐리거나 발의 감각이 둔하고 소변에 이상이 생기는 등 분명한 합병증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는 하루라도 빨리 회복 계획을 세워야 할 타이밍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왜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지 조금 더 쉽게 풀어 설명드릴게요. 눈이 침침하고 밤에 운전이 불편하다면 당뇨 망막 변증일 수 있습니다. 눈 안쪽에 있는 가느다란 혈관들이 손상되면서 시야가 흐려지고 심하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 말초 신경병증의 신호입니다. 신경이 약해져서 감각이 무뎌지고 심하면 뜨거운 것도 못 느끼거나 상처가 나도 잘 모르게 됩니다. 발에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진물이 나는 경우, 혈액순환 장애와 면역력 저하 때문이에요. 이 상태로 오래 두면 발가락 절단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억력 저하나 자주 깜빡하는 경우, 고혈당성 치매나 뇌혈관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당이 뇌세포에 염증을 일으켜서 생각이나 판단, 감정 조절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가슴이 쪼이거나 숨이 찬 느낌, 당뇨성 심장 질환의 전조일 수 있어요. 심장 근육에 혈액이 잘 안 가면서 가슴 압박, 숨 가쁨이 생깁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거나 자주 보러 가게 되는 경우요. 이것은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콩팥이 당에 의해 손상되면 단백뇨가 생기고 결국 투석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이처럼 당뇨 합병증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증상으로 시작해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내 몸을 점검하고 작은 이상이라도 일찍 알아차린다면 충분히 회복하는 방향으로 바꿔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오늘이 가장 빠른 회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마음에 남는 한 줄이라도 있으셨다면 그게 바로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처음부터 다 바꾸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 끼, 한 걸음, 한 호흡만 바꿔도 몸이 분명히 반응합니다. 건강한 삶은 거창한 변화보다 꾸준히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걸 아주 잘 해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진료 중에 틈틈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습관이 합병증을 부릅니다. 생활 속의 위험 신호, 지금 바꾸세요. 건강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혹시 식사 후에 바로 눕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혹은 아침을 거르고 점심이나 저녁에 몰아서 드시지는 않으세요? 이런 사소해 보이는 생활 습관들이 당뇨 합병증을 부르는 숨은 불씨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도 모르게 합병증을 키우는 나쁜 습관 5가지 알려드릴게요. 아침을 거르고 늦게 한 끼 몰아먹는 습관이에요.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혈당 스파이크가 심해져서 췌장이 크게 부담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식사 후 바로 눕기 또는 앉아서 TV 보기입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면서 식후 혈당이 더 천천히 내려갑니다. 결국 높은 혈당이 오랫동안 혈관에 머물게 돼요.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흰쌀밥, 빵, 국수 같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특히 반찬 없이 밥만 급하게 드시는 경우가 많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다음은 육류와 유제품 섭취. 고기, 햄, 달걀, 우유 등은 염증을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서 합병증 위험을 높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 기복이 심할 때 폭식하거나 단 것을 찾는 습관이에요. 스트레스성 식사는 당뇨를 악화시키고 혈당 조절력을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이제 바꿔야 할 좋은 습관,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매 끼니 일정한 시간에 과식 없이 소식으로. 규칙적인 식사 리듬은 혈당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췌장과 간을 안정시킵니다. 두 번째, 식사는 반드시 채소로 시작하고 곡물은 잡곡 위주로 하셔야 합니다. 브로콜리, 당근, 가지, 미역, 버섯 같은 식물성 재료가 혈당 흡수를 천천히 하게 만들어줍니다. 밥은 흰쌀 대신 오븐돔이나 귀리, 차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단맛은 과일로 대체하되 하루에 소량씩만. 사과, 자두, 블루베리 등 섬유질이 많은 과일이 좋습니다. 네 번째, 저녁 식사는 늦지 않게 자기 전 2시간 전에 마무리하세요. 밤에 먹는 음식은 회복을 방해하고 수면 중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감정이 요동칠 땐 음식 대신 호흡과 명상으로 진정하세요. 3초 들이마시고 5초 천천히 내쉬는 호흡법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켜 줍니다. 미국 당뇨병 연구소와 펜실베니아 대학교 공동 연구에 따르면 비건 식단을 중심으로 한 규칙적인 식사 리듬과 운동은 당화혈색소를 낮추고 말초 신경병증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이 있어요. 논문 링크를 아래 남겨드릴게요. 이 연구는 실제로 비건 기반 식단이 신경, 심장, 신장 손상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특히 단백질을 콩, 렌틸콩, 두부, 곡물 등으로 대체한 식단이 염증과 혈당을 모두 안정시킨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 문 여닫는 횟수가 혈당을 말해준다 라는 말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할 때 냉장고를 자주 열고 단 음식에 손이 가기 쉬운데 이건 감정 시기 경고 신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먹는 것이 곧 치료라고 봅니다. 특히 열이 많은 분은 매실이나 보리차, 소화가 약하신 분은 생강이나 현미주, 혈당이 자주 오락가락 하는 분은 우엉, 다시마, 검정콩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체질에 맞춘 식사와 기순환이 잘 되는 생활 리듬이 몸의 기를 살려주고 합병증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음식을 바꾸면 혈당이 바뀌고 혈당이 바뀌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당뇨 합병증은 단번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한 끼,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몸이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을 시작하시면 합병증은 늦출 수 있고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뇨는 평생 병이지만 생활로 다스릴 수 있는 병이다. 특히 음식과 기의 흐름을 중심으로 회복을 돕는 한의학적인 접근은 몸이 지치고 약해진 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당뇨를 어떻게 볼까요?
한의학에서는 당뇨를 단순히 혈당 수치가 높은 병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장이 약해져서 기운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간에 열이 많아서 피가 마르며 신장에 전기가 부족해서 노폐물이 쌓이는 병, 즉 몸 전체의 균형이 깨지고 에너지를 돌리는 기운의 흐름이 막힌 상태인 거죠. 그래서 당뇨 합병증을 회복하려면 단순히 혈당만 낮추는 게 아니라 기혈 순환을 바로잡고 장기 기능을 회복하는 방식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한의학에서 추천하는 당뇨 회복 식재료 알려드릴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우엉,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의 길을 뚫어줍니다. 검정콩, 신장을 보호하고 수분 대사를 도와줍니다. 다시마, 혈당 흡수를 완만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매실차, 보리차, 열을 내려주고 소화를 돕습니다. 생강,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기순환을 활발하게 합니다. 식재료들과 그 작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모두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식사 때 간단히 곁들이거나 차로 마시기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식물성 재료 위주의 식단이 실제로 당뇨 합병증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15년 미국 뉴트리션 앤 다이어베티스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서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20주간 저지방 비건 식단을 실천하게 했더니 손발 저림, 화끈거림 같은 당뇨병성 신경병증 증상이 감소했고 평균 체중은 약 6.4kg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히 혈당 수치만이 아니라 통증과 감각 증상 같은 생활의 질과 직접 연결된 부분까지 개선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식물성 식단은 단지 영양 조절을 넘어서 몸의 회복력을 키우고 합병증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생강, 보리, 검정콩 같은 재료들이 기혈 순환을 돕고 장기의 기능을 부드럽게 깨우는 식재료로 알려져 있어요. 음식이 약보다 먼저입니다. 그러니 당장 오늘 한 끼라도 몸을 살리는 식재료로 채워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따뜻한 보리차와 현미죽 한 그릇, 위장을 편하게 열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점심 식사는요, 우엉 볶음과 브로콜리, 검정콩 밥으로 간단하게 드세요. 소화가 잘 되고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저녁은 최대한 가볍게 가지구이나 다시마 된장국을 추천합니다. 저녁 혈당 스파이크와 숙면 방해를 막을 수 있어요. 간식은 사과 반쪽 정도로 가볍게요. 달달한 것이 땡길 때도 당분 걱정 없이 만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 5분 허브차를 마시면서 천천히 호흡해 보세요. 이 짧은 시간이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루틴이 됩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아플 때 음식이 약이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마음도 지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당뇨 합병증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 몸이 이젠 예전 같지 않네 하고 속으로 좌절하시곤 하죠.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 생강, 보리, 다시마, 우엉, 검정콩은 모두 누구나 오늘부터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치료의 한 걸음입니다. 이런 재료들을 하루 한 끼 하나씩 바꿔가기만 해도 몸은 분명히 반응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매일 먹는 음식 하나, 밥 짓는 방식 하나만 바꿔도 당뇨 합병증을 늦출 수 있어요. 그리고 식재료를 고르는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마트에서 어떤 채소를 고를지, 어떤 곡물을 담을지, 그 작은 선택이 곧 건강한 혈당의 출발점이니까요. 혹시 마트에 가서 뭘 사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께는 제가 직접 알려드리는 당뇨 환자를 위한 식단 영상도 함께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식물성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한 끼, 눈으로 보시면 훨씬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하루 5분만 투자해도 당뇨 합병증을 늦추는 생활 루틴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내 몸을 위한 회복 습관 함께 만들어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 합병증이 얼마나 조용히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몸은 우리가 매일 하는 아주 작고 단순한 선택들로부터 회복을 시작합니다. 아무리 식단을 바꾸고 몸에 좋은 걸 먹어도 몸이 그대로인 것 같다고 느끼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매일 열심히 챙겨도 피곤하고 손발이 여전히 저리거나 밤잠이 편치 않다면 혹시 뭔가 빠뜨리고 계신 건 아닐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식사는 조심하는데도 당뇨 합병증이 계속 진행되거나 회복이 더딘 이유는 하루하루 생활 속 루틴에 있습니다. 특히 혈당을 직접 움직이는 힘은 운동, 호흡, 수면, 감정관리 같은 작지만 강한 습관에서 나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딱 하루 5분만 투자해도 혈당이 안정되고 몸이 스스로 회복 반응을 보이는 간단한 실천법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예요. 복잡한 운동법, 어려운 식단이 아니라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짧고 쉬운 방법들만 모았어요. 실제로 논문에서도 검증된 방법이기 때문에 신뢰하고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특히 잠을 잘 자는 법, 식후 혈당을 낮추는 걷기 습관, 스트레스를 정리하는 호흡법까지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만 준비했어요. 지금부터 함께 따라해 보시면 몸이 훨씬 편안해지고 무기력했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내 몸을 위한 가장 쉬운 변화,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해 볼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밤에 잠들기 전, 혹은 식사 후 멍하게 앉아있는 그 시간들, 이 평범한 일상의 틈 속에서 우리의 몸은 회복하거나 반대로 망가지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약은 챙겨 드시고 식사도 신경 쓰시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숨 쉬는 법, 그리고 마음을 정리하는 법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몸이 위험하다고 착각하고 혈당을 갑자기 높입니다. 몸은 에너지를 빨리 만들어서 도망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도망칠 일이 없잖아요. 그저 마음이 불안하거나 긴장하거나 걱정되는 상태일 뿐인데 몸은 계속 위험하다고 반응하면서 혈당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건 단지 기분 좋은 일 그 이상입니다. 당뇨를 관리하고 합병증을 늦추기 위한 실질적인 치료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호흡입니다. 지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3번만 아주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코로 숨을 3초 동안 깊이 들이쉽니다. 숨을 멈추었다가 입으로 5초 동안 내쉽니다. 다시 한번
3초 들이쉬고 5초 천천히 내쉽니다. 이렇게 하루에 단 5분만 해도 몸의 자율신경이 안정되면서 혈압도 내려가고 혈당도 부드럽게 조절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분, 식사 후 의자에 앉아서 2분, 잠들기 전 조용히 2분만 투자해 보세요. 이 짧은 호흡 습관이 몸속 염증 반응을 낮추고 기분과 수면의 질까지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실천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겁니다. 내가 힘들다는 걸 말하지 못해요. 괜히 짜증내는 것 같아서 꼭 참게 돼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 정말 많아요. 그런데 감정을 자꾸 눌러두면 몸이 그 스트레스를 대신 안고 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억울함, 불안, 외로움 같은 감정이 혈당이 큰 파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단 한 줄이라도 지금 느끼는 감정을 적어보세요. 오늘은 속상했다. 병원에서 의사 말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다. 이렇게 쓰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이 몸이 아닌 글로 해소됩니다. 몸이 훨씬 덜 긴장하고 밤잠도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감정 정리는 혼자보다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더 효과가 큽니다. 진료실에서, 가족과의 대화에서, 아니면 이 영상 댓글을 통해서라도 마음을 조금 나눠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날은 다음날 공복 혈당이 유독 높게 나와요. 이게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미국의 당뇨 전문 학술지 다이어베티스 케어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뇨 환자들이 매일 기분을 기록한 결과 부정적인 감정이 많았던 날, 다음 날 공복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제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일기를 작성하게 하면서 혈당 수치를 함께 추적했는데요. 그 결과 기분이 나빴던 날일수록 다음 날 아침 공복 혈당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논문 링크는 아래에 남겨드릴게요. 이 말은 우리의 감정이 단순히 마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몸, 특히 혈당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감정을 잘 돌볼 때 몸도 함께 회복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하루 5분만 가져보세요. 이게 바로 당뇨와 합병증을 이겨내는 가장 작지만 가장 확실한 시작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밥을 먹고 나면 금방 눕고 싶고 의자에 앉아서 조금 쉬고 싶을 때가 많죠. 특히 힘이 없고 무기력할 때는 움직이는 것 자체가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식사 후 몸을 아주 조금만 움직여주는 것, 이게 당뇨 관리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죠. 그때 우리 몸은 인슐린이라는 열쇠를 만들어서 그 혈당을 세포 속으로 밀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걷기를 하면 인슐린이 없어도 근육이 알아서 혈당을 가져다가 써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걷는 것만으로도 약을 먹은 것처럼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생깁니다. 식후 혈당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간은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 5분, 10분만 움직여도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오르고 부드럽게 내려가게 돼요.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걷는 게 정말 혈당에 도움이 될까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특히 식후 걷기가 혈당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어요. 일본의 도쿠시마 대학교 연구진은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식사 1시간 후에 빠르게 30분간 걷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식후 혈당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한 걷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혈당 감소 효과도 더 뚜렷해졌고 무엇보다 심장이나 혈압에 부작용이 없이 안전하게 운동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고령의 당뇨 환자에게도 좋은 방법임이 확인됐어요. 관련 논문은 아래에 남겨두겠습니다. 물론 무리해서 빨리 걷는 건 권장하지 않지만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식사 후 10에서 20분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하루에 딱 한 번 식사하시고 천천히 걸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당뇨 합병증을 늦추는 강력한 실천이 될 수 있어요. 걷기는 기적 같은 운동이에요. 도구도 비용도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고 그저 오늘 집 앞에 골목만 걸어도 몸이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는 힘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다리가 자주 저리시는 분들은 실내 자전거처럼 발에 부담이 적은 방법을 선택하셔도 괜찮아요. 또는 마트처럼 실내 공간을 천천히 도는 것도 좋은 시작이 돼요. 중요한 건 시간이나 거리보다 매일 반복하는 걷는 리듬을 몸에 새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꼭 운동복을 입고 바깥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집안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발을 가볍게 움직이는 것, 거실을 왔다 갔다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이런 걷기 습관은 혈당뿐 아니라 기분과 잠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걷고 나면 기분이 맑아져요. 그날은 유난히 잠이 잘 와요. 그 이유는 걷는 동안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같은 기분과 수면에 관여하는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정리해주는 회복 루틴인 거죠.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5분만 걸어보세요. 그리고 그 5분을 3일, 5일, 일주일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몸이 먼저 오늘은 좀 걷고 싶네 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당뇨를 관리한다는 건 무거운 숙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시작은 아주 가볍고 짧은 걸음입니다. 식사 후 앉아만 있던 시간을 천천히 걷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 그게 혈관을 살리고 합병증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됩니다. 지금 식사하신 뒤라면 지금 바로 일어나서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몸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이 따뜻한 움직임이 회복의 방향이라는 걸요. 식사 후에 몸을 조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내려가고 기분이 훨씬 편안해지는 걸 느끼셨다면 혹시 이런 생각도 드셨을 거예요. 그럼 나는 뭘 먹는 게 좋을까? 마트에 가서 어떤 재료를 고르면 될까? 걷기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식단인데요. 혹시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마트에서 직접 혈당을 위한 식물성 재료 고르는 법을 알려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아직 못 보셨다면 화면 위에 카드에 영상에 뜨실 거예요.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채소, 잡곡 중심 식단부터 우유, 계란 없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플랜트 식재료까지 장 보실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들만 모아놨으니까요.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식사, 걷기, 그리고 이제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 바로 잠드는 밤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다음으로 함께 알아볼 건 당뇨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수면 루틴, 그리고 감정을 건강하게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몸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핵심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관한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하루 종일 신경 써가며 식사도 조심하고 식후엔 일부러 조금씩이라도 걷고 나면 몸이 고마워할 거라고 기대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다리에 쥐가 나고 화장실에 자주 가고 잠이 자꾸만 깨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회복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질 좋은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야 췌장, 간, 신장, 뇌가 자신의 역할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으면 혈당이 자는 동안에도 계속 흔들려서 숙면을 방해하는 일이 많습니다. 수면 중에 식은땀을 흘리거나 갑자기 꿈을 꾸다 일어나는 일이 반복된다면 혈당이 밤에 떨어지거나
갑자기 오르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밤이 되기 전 우리 몸을 회복 모드로 전환해주는 간단한 수면 루틴이 꼭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전 2시간은 식사를 피하는 겁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뭔가를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몸은 소화에 에너지를 쓰느라 회복은 뒷전이 됩니다. 너무 허기질 경우에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 혹은 작은 사과 조각 정도만 드셔주세요. 이렇게 몸을 진정시켜주는 따뜻한 마무리가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전자기기는 잠시 꺼두세요. 특히 스마트폰은 뇌를 깨우는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잠이 들기 어렵고 꿈도 많아지게 됩니다. 책 한 페이지, 음악 한 곡 혹은 라디오 소리처럼 자극 없는 소리와 함께 눈을 감는 것만으로도 몸은 이제 쉬어도 돼 하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정리입니다. 우리 몸은 감정을 대신 아프게 합니다. 억울한 일, 속상했던 말, 괜히 서운했던 순간들을 마음속에만 눌러두면 몸이 그걸 대신 앓게 됩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스트레스와 억울함이 오래 쌓이면 혈당이 쉽게 올라가고 면역력도 약해져서 합병증이 더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할 땐 한 줄이라도 괜찮으니 감정을 적어보세요. 오늘은 괜찮았다. 동네 걷기를 했더니 기분이 조금 맑아졌네. 오늘은 참 억울했다.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았다. 이렇게 써보는 것만으로도 몸이 덜 긴장하고 마음이 정리되면서 숙면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열리게 돼요. 혼자서 감정을 안고 가지 마세요. 누구에게든 한마디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몸은 회복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 아래 댓글로도 괜찮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몸도 마음도 훨씬 편안해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식사, 걷기, 그리고 수면까지 하나씩 실천하고 계신다면 합병증을 멈추는 정말 강력한 루틴을 이미 잘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궁금증들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정말 회복이 가능한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습관 정말 당뇨 합병증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미 합병증이 시작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한약이나 음식만으로도 효과가 있을까요? 가장 자주 듣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편안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이미 손발이 저리기 시작했는데 이거 되돌릴 수 있나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답해요.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빠르지는 않습니다. 신경은 굉장히 천천히 회복되는 조직이에요. 하지만 혈당이 안정되면 신경이 받는 자극도 줄어들고 통증이나 저림도 조금씩 줄어드는 걸 많은 환자분들이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실제로 3개월에서 6개월 꾸준히 식습관을 바꾸고 하루 5분씩만 실천하신 분들도 밤에 발저림이 줄었어요. 손끝 감각이 조금 돌아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직접 변화된 몸을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빠르지는 않지만 분명히 달라집니다. 다만 회복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고 싶으시거나 증상이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다면 한 번쯤 직접 내원하셔서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고 몸에 맞는 한약을 처방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회복의 기본이라면 약은 그 길을 조금 더 부드럽고 빠르게 만들어주는 조력자니까요. 두 번째 질문,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나요? 정말 많이들 이렇게 물으세요. 당뇨 진단을 받고 10년, 20년 지나신 분들도 지금부터 뭘 해도 의미가 있을지 두려우신 거죠.
하지만 이건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시작하시는 게 가장 빠른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몸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회복의 길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타이밍일 수 있어요. 합병증은 수치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그 속도를 멈추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 질문. 약을 안 먹고도 회복이 가능한가요? 이 질문엔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쓰고 계신 분이라면 절대로 임의로 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음식과 생활 루틴을 잘 관리하면 약의 용량을 줄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연스럽게 약 없이도 혈당을 유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꼭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음식이 약보다 먼저입니다. 먹는 걸 제대로 다스리지 않고 약만 믿고 사는 건 기름은 계속 붓고 불만 끄는 것과 같아요. 약은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몸의 방향을 바꿔주는 생활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지금 몸 상태에서 내가 뭘 바꾸면 좋을까요? 그건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하루 한 가지 실천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에 5분 호흡하기, 식사 후 5분 걷기, 따뜻한 차 마시며 감정 적기, 자기 전에 스마트폰 끄고 조용히 숨 고르기. 처음엔 작게 느껴질지 몰라도 이런 습관 하나가 몸의 리듬을 바꾸고 혈당의 흐름을 바꾸고 합병증의 속도를 늦추는 가장 현실적인 실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금증은 너무 많아도 시작은 아주 작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회복의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오신 겁니다. 잘하고 계셔요. 앞으로도 함께 같이 가요. 지금까지 두 편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1편에서는 당뇨 합병증이 얼마나 조용히 시작되는지, 그리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또 식사와 생활 습관만 잘 잡아도 몸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셨죠. 2편에서는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하루 5분 안에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숨을 가다듬고 천천히 걷고 마음을 접고 숙면을 준비하는 것, 그 작은 습관들이 몸의 염증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면서 합병증의 속도를 멈추게 한다는 걸 이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루 한 가지, 나를 위한 실천을 하나씩 더해보는 것. 그게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조금 더 따뜻한 확신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고요. 댓글에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진료 중 틈틈이 제가 직접